네, 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현의 돌파 매매고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몸이 아프셔서 못 뵀잖아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뵙습니다. 네네. 시황 전략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네. 저희가 이제 또 4월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좀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부터 해서 이 화장품 그리고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런 쪽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한번 2,800을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연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전에 2022년도에 지금 중심봉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3,000포인트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지금 시장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지금 보시면 여의도 올 때 보면 벚꽃도 피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구간이 지금 4월부터입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듯이 그렇게 되면 지금 1년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를 좀 해 두셔야 될 구간이 4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어느 정도 반도체들이 실적 발표나 아니면 고점을 형성하고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AI 반도체 중심으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어제 경기 민감 중에 하나는 중국 소비주들 강세 흐름이 나왔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부분은 총선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줄어들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일단 순환하는 시장이 상반기 지속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실적주는 명확하게 HBM 관련된 이런 공정 내에 있는 장비주나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할 때 대응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2,800 구간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800 돌파 이전에 나오는 조정은 이제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2,730포인트, 2,73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2,800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00 후반대에서 어느 정도 과열권 진입을 예상했는데 고점 영역에서 일단 횡보하면서 지금 과열권이 2,800대 이상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0 구간에 올라올 때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중기적인 2차 고점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4월, 5월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 대응하는 게 가장 지금은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2,800 코스피가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밴드를 약간 상단 높여주신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이런 쪽 4, 5월에는 실적 발표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말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윈팩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윈팩이 이렇게 어쨌든 역사적인 또 고점까지 왔지만 이 고점을 역사적인 건 아니네요. 이게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어쨌든 최근에 정말 많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지만 그만큼 이 변동성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네네. 이 종목 대응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 종목이 유상증자를 좀 발표하고 제가 AS를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금 HBM 공정 중에 MUF 공정 그리고 관련된 KC텍 같은 이런 새로운 이제 공법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동사는 추천하고 좀 유상증자 발표하고 좀 조정이 나와서 제가 연봉을 말씀드리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1,000원이나 1,000원 이하 구간이 대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좀 유상증자를 오히려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상당 올라올 때까지 좀 홀딩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매수하실 거면은 손절에 대한 개념보다는 추세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오면 추매에 대응하시면서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상 우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보시게 되면 이전 정고점 1,500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상, 보조지표상 과 10건이 1,5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500원 이상 올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반도체주를 투자를 했으면 절대 손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1,500원 선에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3월 19일 종목이었던 신성 ENG 보겠습니다. 신성 ENG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3월 29일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2,500원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통화정책 사이클로 보시게 되면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곧 금리 인하가 되는 금융 장세로 전개가 되는데, 그 구간에서는 제가 3월 시장 흐름도 개별 종목군들 이런 차별화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은 개별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신성 ENG도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웨이브를 타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또 AS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앞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했는데, 신성 ENG는 장비 쪽 동사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고점 대비 조정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거 본 적이 잘 없었는데 그만큼 지금도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말씀해 주셨던 Y랩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 때 이 웹툰 쪽 보자라고 좀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Y랩이 주가가 차트 보면 정말 잘 우상향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 웹툰에 관련된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Y랩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이게 AI 생태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AI 반도체만 이런 생태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AI가 점점 업종별로 파생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도 AI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스토어나 GPT 스토어나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은 디바이스도 확대가 되고 이러면 콘텐츠 쪽도 확대가 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콘텐츠 쪽에는 웹툰 쪽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이버 관련해서 또 6월에 또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1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5,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다음에 지금 하반기 6월 나스닥 상장,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까지 나머지 비중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또 고점 계속 높여가는 구간에서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6월에 이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그 모멘텀을 또 기다리면서 홀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봉 LS 가지고 오셨는데요. 비만 치료 관련주인데 이게 3월 13일 이후로 쭉 이렇게 좀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전 지금 오후에 하는 돌파 매매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그 돌파했던 포지션 부근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또 화장품 원료, 의약품, 어제 보시게 되면 중국 소비주인 이런 중국 쪽 PMI 지수가, 차익신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가 강세 현상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화장품 수출 데이터, 화장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게 되면, 동사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게 되면 이런 기업들도 당연하게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성장 모멘텀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저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AI 관련된 종목군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피해주들. 그러니까 지금은 인하가 되면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 그럼 동사는 모멘텀이 화장품 원료 실적적인 측면, 성장 모멘텀이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동사는 바닥에서 지금 9,900원을 돌파했던 포지션입니다. 9,900원과 만원 포지션, 이 포지션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눌림목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지금 아침 돌파 매매 좀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밴드 이 까만 라인 요 상단까지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돌파했던 포지션 변동성 고려해서 9,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하시는 돌파 매매에서도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대봉 LS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 9,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라유텍입니다. 이 종목 처음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네. 드렸고 로봇주를 좀 제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2분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AI 폰이 나왔고 AI PC 폰도 나오고 관련해서 이런 디바이스, AI 생태계에서 온디바이스 관련된 뭐 가전 제품이 추가적으로 계속 출시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가 단순하게 관련된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 쪽도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자동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데 동사는 또 신설 법인인 티라 로보틱스라는 또 법인 자체가 물류 로봇, 자율 로봇 관련된 또 제품도 또 출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주 중에 로봇주도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고가 영역에 있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매집 중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5,100원 바닥 돌파 포지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로봇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7,4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저점입니다. 딱 5,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돌파 매매 종목은 티라유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 주가는 7,400원, 손절가 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돌파 매매 기대되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